지난 10월 27일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026년이 통신혁명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럴까라고 반신반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그 예측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5년 11월 7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통신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2026년 여름에나 가능할 줄 알았던 황금 주파수를 경매에 붙이는 안건을 2025년 11월 내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파수?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처음부터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앞당김이 아닙니다. 6년간 잠들어 있던 통신산업에 잠자는 거인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미리 본 그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통신 장비주들은 잠깐 올랐다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지수에 의한 흔들림일 뿐입니다. 남들이 이거 아닌가 하고 팔고 나갈 때 우리는 차분하게 다시 한번 팩트를 점검합니다. 우리의 가설이 맞는지, 지금 이 하락의 기회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통신산업 이야기를 하려면 주파수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파수는 데이터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카톡을 하고 넷플릭스를 볼 때 모든 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도로를 통해 날아다닙니다. 도로가 넓고 뻥 뚫려 있으면 차가 막히지 않고 쌩쌩 달리겠죠.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 도로가 넓고 좋을수록 데이터가 빠르고 끊김없이 전송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폭, 즉 차선수를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메가헤르츠입니다. 20메가헤르츠짜리 도로는 2차선, 100메가헤르츠짜리 도로는 10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차선이 많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동시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드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미리 알려드리고 흔들릴 때 같이 팩트를 점검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작할게요. 2025년 11월 7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180MHz 폭의 어퍼시밴드 주파수 경매, 이번 달 안에 투표로 경매를 붙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뭔 말이야? 어퍼시밴드? 듣기만 해도 생소한 용어에 당황스럽고 어렵죠? 괜찮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데이터 고속도로의 이름입니다. 이 길은 5G에 쓰기에 아주 좋은 황금 노선입니다. 뻥 뚫려 있고 넓어서 데이터를 빠르고 멀리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어퍼시밴드를 쓰려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공 주파수와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땅에 내릴 때 전파고도계라는 장비를 씁니다. 땅으로 전파를 쏴서 지금 내가 땅에서 몇 미터 위에 떠 있나를 1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측정하죠. 그런데 미국 항공사들이 쓰는 이 고도계 주파수가 새로 팔려는 C밴드 주파수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항공당국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만약 공항 근처 5G 기지국에서 이 주파수를 쏘면 우리 비행기 고도계가 방해 전파 때문에 오작동할 수 있다. 착륙할 때 높이를 잘못 알면 큰 사고 난다.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연방통신위원회와 항공업계가 1년 넘게 싸웠습니다. 모두가 이거 합의하고 안전 테스트 하려면 적어도 2026년 여름은 되어야 경매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매에 붙이는 안건을 2025년 11월 내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해결되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 통신장비 시장은 2023년 3월부터 사실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연방통신위원회가 주파수를 경매할 법적 권한 자체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통신사들이 새 도로 필요해요 라고 외쳐도 정부가 우리 그거 팔 권한이 지금 없어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2년 넘게 새 고속도로를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통신사들은 투자를 미뤘습니다. 장비 회사들은 주문이 끊겼습니다.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이런 시장의 긴 겨울 때문에 내가 산 주식이 2년 넘게 꿈쩍도 안 해서 마음고생 하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주식 투자하면서 답답한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유튜브에서는 답답함을 기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드디어 미국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원 빅 뷰티풀 빌 액트라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연방통신위원회가 2034년까지 주파수 경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단순히 권한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숙제를 던졌습니다. 2028년까지 총 800차선짜리 새 고속도로를 깔아라. 800차선 어마어마하죠?
이 800차선짜리 거대한 공사를 둘로 나눴습니다. 정부가 직접 쓸 정부 전용 고속도로로 500차선을 확보하고 나머지 300차선은 민간용 고속도로로 풀기로 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쓰는 통신사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는 민간용 300차선 중에서도 C밴드라고 불리는 황금도로가 있다. 5G 속도가 쌩쌩 나오기로 유명한 노른자 땅인데 이 황금도로 중에서 최소 100차선을 2년 안에 팔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차선이 넘는 180차선을 경매에 붙이는 안건을 2025년 11월 내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정부용 도로를 담당하는 곳에는 정부용 500차선 중에서도 최소 200차선은 2년 안에 이 길은 정부가 쓸 거야 하고 무조건 찜해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이 구조가 복잡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C밴드부터 용어만 들어도 어지러우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끝까지 파헤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들은 너무 복잡해 포기하고 돌아설 때 우리는 이 복잡함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 본질을 함께 꿰뚫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800차선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사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법으로 2026년 6월 23일까지 무조건 경매하라고 날짜를 못 박아둔 A급 매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AWS3 주파수라는 건데 용어가 어렵죠? 몰라도 됩니다. 원래 팔려고 내놨다가 사정이 생겨 멈췄던 땅인데 통신사들이 다들 노리던 A급 매물입니다. 확실하게 열리는 경매입니다. 통신사들은 이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당장 2026년부터 장비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니 AT&T 같은 미국 1등 통신사 CEO가 이건 엄청난 호재다라고 말한 겁니다. 당장 내년 투자 계획을 확 늘렸습니다. 2026년에만 무려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건 모두 배경이었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다른 유튜브에서도 다룰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다릅니다. 99%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통신산업 좋네 하고 끝냅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좋아, 통신장비 이제 시작이네. 그럼 통신 관련주 아무거나 사면 되나? SK텔레콤, 버라이즌 이런 회사들 사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뉘어야 합니다. 장비와 서비스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지금은 장비주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 2018에서 2019년 국내 주파수 경매가 국내 통신 장비주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처럼 2025에서 2026년에는 미국 주파수 경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통신 장비 회사들은 비유하자면 고속도로 까는 회사입니다. 포크레인, 철근, 아스팔트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미국 정부가 빨리 공사 시작을 외쳤으니 당장 삽과 포크레인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실적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통신 서비스 회사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입니다. 요금 받는 회사들이죠. 한국 통신 서비스 회사들은 지금 해킹 비용 문제, 경영진 교체, 인력 감축 같은 내부 문제로 복잡합니다. 도로가 다 깔리고 그 위로 AI 슈퍼카들이 실제로 쌩쌩 달려야 톨게이트비를 자신 있게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에 쓰이는 장비인 통신 장비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영상에서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기업들을 다시 점검할 때가 온 겁니다. 고정 댓글에 통신장비주 정리한 영상 링크 공유해드릴 테니 복습하시고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통신산업 6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빅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방아쇠는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통신장비 섹터 변화의 경우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주파수 확장 등 중요한 이슈들, 이런 건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업데이트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이클을 추적해 봅시다. 우리는 뉴스를 쫓지 않습니다. 시대 흐름을 보고 움직입니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